인사해야지, 한나야. 아빠야. 2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처음 보는 딸에게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체코에서 온 21세 여대생 일로나는 LA에서 만난 한국 남자와의 운명적인 사랑 후 홀로 아이를 키워왔어요. 이 아이는 당신의 딸이에요. 체코에서 온 한 여대생이 어떻게 한국의 며느리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눈물과 웃음, 그리고 사랑의 기적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일로나 노바코바라는 체코 출신의 21세 여학생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에 재학 중이던 그녀는 2023년 여름 LA에 사는 친척을 방문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평범해 보였던 여행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운명이라는 걸 믿으시나요?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일로나가 그랬거든요. LA의 한 미술관에서 만난 한국인 남학생과의 짧은 대화가 그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 이야기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이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임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시련들. 과연 일로나는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일로나 노바코바입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 자랐고 2023년 당시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에 재학 중이었어요. 그해 여름방학을 맞아 LA에 사는 친척을 방문하게 되었죠. LA의 7월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체코의 서늘한 날씨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는 조금 버거웠지만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이 더 컸어요. 친척 언니가 추천해준 미술 전시회에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전시회장은 현대 미술 작품들로 가득했어요. 추상화들을 보며 걷다가 한 작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색채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어요. 이 작품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아보니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꽤 크고 눈빛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영어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윤시환이라는 이름이었죠. 시환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으로 하버드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었어요. 저와 같은 정치학 전공이었죠. 미술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와 사회 문제로 화제가 넘어갔습니다. 체코는 어떤 나라인가요? 시환이 물었어요. 아름다운 나라죠.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환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한국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급속한 발전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요. 그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국가와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시환은 한국의 정치 상황과 사회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했고, 저는 유럽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 정세에 대해 얘기했죠. 이 남자의 눈빛에는 조국을 생각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에도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시환은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체코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했어요. 체코어로 사랑은 어떻게 말해요? 시환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라스카예요. 제가 답했죠. 라스카. 시환이 천천히 따라했어요. 한국어로는 사랑이에요.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시환이 말했습니다. 내일도 시간 있으세요? LA를 더 구경하고 싶은데 혼자보다는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좋아요. 내일 또 만나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다음 날부터 저희는 매일 만나서 LA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헐리우드 워크 오브 페임, 산타모니카 해연, 그리피스 천문대까지.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도 우리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어요. 시환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룬 나라예요. 제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전쟁의 상처가 깊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었잖아요.
저도 체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체코도 공산주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벨벳 혁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물론이요. 평화적으로 체제를 바꾼 놀라운 사건이었죠. 우리는 정치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시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김치찌개 먹어보셨어요? 매콤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소울푸드죠. 아직 안 먹어봤는데 꼭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시완이 한국 음식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죠. 어때요? 시완이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줄 몰랐어요. 시완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자신의 나라 음식을 제가 좋아하는 게 기뻤나 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완에게 체코어를 알려주고 시완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죠. 안녕하세요. 시완이 천천히 발음해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따라했습니다. 발음이 정말 좋아요. 시완이 칭찬해 주었어요. 도브리덴. 제가 체코어로 말했습니다. 도브리덴. 시완도 따라했어요. 서로의 언어를 배우면서 더욱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마음을 이해하는 창구였어요. 어느 날 저녁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석양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완이 조용히 말했어요. 일로나,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제 마음도 같았어요. 저도 그래요. 시완을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한국에 오면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릴게요. 시완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체코에 오시면 저도 체코 전통 음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는 서로의 나라를 방문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 날이 정말 올 거라고 믿었어요. LA에서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웠고 행복했어요. 시완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죠. LA에서의 달콤한 시간이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완에게 급작스러운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죠. 시완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전화를 받는 동안 저는 옆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한국어였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시완의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시완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일로나, 미안해요. 한국으로 급히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완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집안에 경제적인 문제도 생겼고요. 저는 시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시완이 더 어려운 표정을 지었어요. 병역 문제도 있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칠 줄은 몰랐죠. 18개월이에요. 시완이 말했습니다. 18개월 동안 군대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가족의 책임도 져야 하고요.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서 옆에 있어주는 게 당연한 거였죠. 언제 떠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틀 후요. 항공편을 이미 예약했어요. 이틀.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니. 그 이틀 동안 저희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마지막 밤 시완이 말했습니다. 일로나, 기다려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18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고 제가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연락은 하고 지낼 수 있잖아요. 군대에서는 연락이 자유롭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 상황도 복잡하고요. 시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기다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완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헤어지게 되어서 공항에서의 이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완이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꼭 연락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시완이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게 시완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렇게 시완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LA에 혼자 남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지만 시완의 상황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었죠. 시완이 떠난 후 처음 며칠은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는 이야기 등등.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군 입대 준비와 가족 문제로 바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저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시완의 연락일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실망만 계속되었죠. LA에서의 나머지 시간은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시완과 함께 다녔던 장소들을 혼자 가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외로워질 뿐이었어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하버드로 돌아갔을 때도 마음은 여전히 LA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에 있는 시완에게 가 있었죠. 학업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로 제가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있을 무렵 제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시완과의 이별,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의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축하드려요. 임신이세요. 임신.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앞섰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시완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죠. 시완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한국의 서울대학교에까지 이메일을 보냈지만 소용없었어요.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21살에 제가 혼자서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 학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하나? 체코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한참 망설였어요. 엄마,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니, 일로나? 나 임신했어.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정말이니? 응. 정말이야. 그 후로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도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충격과 걱정, 그리고 안타까움. 특히 보수적인 아버지는 많이 화를 내셨어요. 지금 당장 체코로 돌아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버드의 기숙사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시완과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거든요. 체코에 있는 가족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매일 같이 제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일로나, 많이 힘들지? 괜찮아, 엄마. 정말 괜찮은 거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눈물이 났고 아침에 일어나면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로나, 아직 점잖니? 지금 아이를 가지면 앞으로 힘들 거야. 학업도 포기해야 하고. 엄마가 뭘 말하려는 건지 알아. 신중하게 생각해봐. 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가족들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21살의 미혼모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유학생 신분으로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죠. 하버드 캠퍼스에서도 혼자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도서관, 강의실, 기숙사를 오가면서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어느 날 오후 캠퍼스의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왜 정치학을 공부하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꿨어요. 그런 제가 지금 제 아이의 생명을 포기한다면 그게 정의로운 선택일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나의 가치야. 다음날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낳을 거야.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니? 알아, 아빠. 하지만 내 결정이야. 그 한국 남자는 어디에 있는데? 연락도 안 되면서 혼자서 어떻게 키울 거야? 혼자서라도 키울 거야. 꼭 해낼 거야. 엄마도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제 의지가 굳다는 걸 아시고는 조금씩 지지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힘들 텐데. 그래도 네가 결정했다면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커뮤니티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임신한 미혼 여학생을 보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떤 교수는 대놓고 말하기도 했어요.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텐데 휴학을 고려해보는 게 어때요? 친구들도 어색해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업과 임신을 병행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출산 비용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 힘내자. 엄마가 꼭 잘 키워줄게. 그렇게 저는 혼자서 임신 기간을 버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봄, 드디어 출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진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았어요. 고통스러웠지만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말해주었어요. 제 품에 안겨진 작은 아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이의 이름은 한나라고 지었습니다. 한국과 체코, 두 나라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죠. 시완이 없어도 이 아이만큼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출산 후 체코에 있는 가족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되신 어머니는 화상통화로 한나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예쁘구나. 우리 손녀가 이렇게 예쁠 줄이야. 아버지도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다가 점점 할아버지의 마음이 생기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 이름이 한나라고 했지. 좋은 이름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는 한나가 울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낮에는 수업을 들어야 했거든요. 기숙사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눈치도 봐야 했고 한나가 울 때마다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아이용품, 기저귀, 분유비 등등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었어요.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고 싶었지만 한나를 돌봐야 해서 그럴 수도 없었죠. 어느 날 밤 한나가 계속 울어서 달래고 있는데 갑자기 무력감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한나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꽉 잡는 순간 다시 힘이 났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시완에 대한 그리움도 여전했습니다. 한나를 보고 있으면 시완의 모습이 겹쳐 보일 때가 있었어요. 특히 한나가 웃을 때 시완과 닮은 구석이 있더라고요. 밤마다 구글맵을 켜서 서울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서울이 얼마나 먼 곳인지 확인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한나야,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엄마도 몰라.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한나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완이 알려준 몇 마디 한국어였지만 한나에게도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한나에게 말해주었어요. 한나는 아직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제 목소리를 들으며 방긋 웃어주었어요. 체코어와 영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한나는 세계 언어를 들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버드의 국제정치학과 교수님이 저를 불러내셨어요. 일로나, 한국 관련 연구 프로젝트가 있는데 관심 있나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서울대학교와의 교환 프로그램이에요.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인데 당신이 적임자인 것 같아서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 시완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언제쯤인가요? 내년 여름쯤 예정되어 있어요. 한 달 정도의 프로그램이죠. 한나와 함께 한국에 갈 수 있다면 혹시 시완을 찾을 수 있을까요? 희미한 희망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기회였어요.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나와 함께 시완을 찾아 나서는 여행을 말이에요. 2024년 여름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1살이 된 한나와 함께 떠나는 긴 여행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서울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시완이 이야기해준 것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깨끗한 거리, 그리고 어디서나 들리는 한국어 소리가 신기했어요. 하버드와 서울대학교의 교환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먼저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정말 넓고 아름다웠어요. 여기서 시완이 공부했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윤시완이라는 학생을 아시나요? 정치 외교학과 학생인데요.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윤시완. 아, 그 학생 기억나요.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작년에 군대에 갔어요. 군대요. 네, 한국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쯤 복무 중일 거예요. 드디어 시완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다는 것까지는 예상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어요. 어느 부대에 있는지 아시나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시완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학과 게시판, 동아리 명단 등등. 그러던 중 우연히 시완의 선배를 만날 수 있었어요. 윤시완 후배요. 물론 기억하죠. 정말 성실한 친구였어요. 혹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작년에 입대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정확한 부대는 모르겠어요. 그 선배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말했어요. 아, 그런데 시완이가 입대하기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통사고요? 네, 꽤 심한 사고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입대가 좀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정보였습니다. 시완이 사고를 당했다니. 그래서 연락이 안 되었던 걸까요?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았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서울대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희망의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서울대병원에 가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한나와 함께 서울대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환자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쉽게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가족이 아니시면 정보를 드릴 수 없어요. 저는 그의 연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의 딸이에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규정상. 제발요. 정말 간절해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의사 선생님이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정을 설명드리니 의사 선생님이 조금 동정적인 표정을 지으셨어요. 직접적인 정보는 드릴 수 없지만 그 환자가 현재 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군 병원이요? 네, 치료 후 바로 군 복무를 시작했거든요. 드디어 확실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시완은 군 병원에 있다는 것. 이제 어느 군 병원인지만 알아내면 되었어요. 한국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군 병원이라면 몇 곳 안 돼요. 수도권에는 국군수도병원이 제일 커요. 거기에 가보면 될까요? 한번 가봐요. 운이 좋으면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한나와 함께 국군수도병원을 향해 떠났습니다. 2년 만에 시완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국군수도병원 앞에 서 있을 때의 떨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나를 안고 병원 정문을 바라보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시완을 만날 수 있을까?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윤시완이라는 환자가 여기에 입원해 있나요? 성함과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로나 노바코바이고 이 아이의 어머니예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윤시완 환자분 맞네요. 하지만 면회는 가족만 가능해요.
이 아이가 그분의 딸이에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신가요? 서류는 없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발요. 2년 동안 찾아 헤맸어요.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일로나. 돌아보니 시완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분명히 시완이었습니다. 시완. 2년 만에 재회였어요. 시완의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그리고 이 아이는 당신의 딸이에요. 이름은 한나예요. 시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나를 보는 시완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딸이라고요. 네, 당신이 떠난 후에 임신한 걸 알았어요. 병원 로비에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워서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완이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 돌아온 직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한 달 넘게 의식불명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었던 거군요.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다리 수술과 재활 때문에 연락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군대에 들어왔고요. 시완이 한나를 조심스럽게 안아보았습니다. 한나는 처음 보는 아빠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안녕, 한나야. 아빠야. 그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시완의 목소리에 한나가 방긋 웃어주었거든요. 그동안 정말 고생했겠어요. 시완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한나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연락도 없이. 이해해요. 상황이 어려웠잖아요. 시완이 한나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한나야. 놀랍게도 한나가 반응을 보였어요. 제가 한국어를 들려준 덕분인지 낯설어하지 않더라고요.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시완이 놀라며 물었어요. 당신이 알려준 몇 마디 한국어를 한나에게도 들려줬어요. 시완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상황에서도 한나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다니.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시완은 아직 군 복무 중이었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언제 전역하세요? 6개월 후에요. 다리 부상 때문에 복무 기간이 조금 줄었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지만 제 가족들이 문제예요. 시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문제요? 어머니가 매우 보수적이세요.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거예요. 새로운 난관이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천천히 설득해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그날부터 저는 시완의 저녁까지 한국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나와 함께 시완의 가족들을 만나보기로 한 거예요. 시완의 저녁을 앞두고 저는 그의 가족들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시완이 미리 가족들에게 저와 한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반응은 예상대로 좋지 않았어요. 시완의 어머니는 전직 교육감 출신으로 매우 보수적인 분이셨습니다. 첫 만남부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외국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직설적인 말씀이었지만 어머니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외국인 며느리와 손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머니, 일로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시완이 설득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너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안의 체면도 생각해야지. 시완의 아버지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직 젊은데 왜 굳이 외국 여자와? 한국 여자도 많잖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을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시완의 집은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한옥은 아니었지만 한국의 정서가 느껴지는 집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셨고 한나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야? 어머니가 시완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시완이 가르쳐주고 혼자서도 책을 보며 공부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설픈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지만 여전히 차가우셨어요. 집안일도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등등.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완이 한국식 청소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한나도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니 금세 따라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밭일을 하시는 걸 보고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뭐 하러 나왔어요? 어머니가 차갑게 물으셨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농사일을 외국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어머니의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따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늘었어요. 어머니도 제가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비록 차가운 톤이었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장 보러 갈 때도 따라갔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은 정말 신기했어요. 다양한 음식들과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건 뭐예요? 처음 보는 채소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시금치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채소지. 어머니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나도 할머니께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시던 어머니가 한나의 귀여운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고 시완의 집에서는 제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제사가 뭐예요? 제가 시완에게 물었어요.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한국의 전통 의식이에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까? 외국 사람이 제사 준비를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어머니의 하시는 일들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음식 준비하는 방법, 상 차리는 순서 등등. 시완이 틈틈이 제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하죠. 제사 전날 밤 어머니가 혼자서 음식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요. 외국 사람이 뭘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옆에 앉아서 어머니를 도왔어요. 채소 다듬기, 그릇 씻기 같은 간단한 일들이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흘끔흘끔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손이 빨라네. 첫 번째 인정받는 말씀이었어요. 제사 당일 많은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저와 한나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제사 상차림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과 차분한 분위기가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었어요. 제사가 끝난 후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나가 어머니 옆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 한나가 갑자기 말했어요. 순간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나가 처음으로 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른 거였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가 나를 할머니라고.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나를 품에 안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예쁘구나.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불러내셨어요. 일로나. 네, 어머니. 미안했어. 그동안 너를 차갑게 대해서.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한나를 혼자서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니 정말 대단한 일이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가족이야. 진짜 가족.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2년 넘게 혼자서 버텨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거든요. 고마워요, 어머니. 아버지도 조금씩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한나가 정말 똑똑하네. 벌써 한국말도 하고. 한나야, 할아버지라고 해봐. 아버지가 한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한나가 따라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한나를 정말 귀여워하셨고 저에게도 진짜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일로나, 한국 음식 만드는 법 가르쳐 줄까? 네, 어머니.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김치 담그는 법부터 시작해서 된장찌개, 불고기 만드는 법까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어져. 한국의 가족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 조상을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한나 엄마잖아. 어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완의 저녁이 다가오면서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야지. 한국식 결혼 준비는 정말 복잡했어요. 양가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예단, 혼수 준비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무사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체코에 있는 제 가족들도 한국으로 오셨어요. 처음에는 언어 문제로 소통이 어려웠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일로나가 정말 좋은 가정을 만났구나. 체코에서 온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시완의 어머니와 제 어머니가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똑같았거든요. 결혼식은 한국 전통 방식으로 치렀습니다. 한복을 입고 패백을 드리는 모든 과정이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새댁이 정말 예쁘네. 하객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한나도 예쁜 한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결혼식을 보며 박수를 치는 한나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결혼 후 저는 체코 국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한국 시민권도 신청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거네요. 시완이 말했어요. 체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부산에 있는 국제 외교 NGO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거든요. 한국과 체코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분이 필요해요. 면접관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딱 맞는 사람인 것 같네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과 체코 다문화 외교 홍보대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다문화 가정의 경험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한나의 교육도 특별하게 계획했습니다. 한국어, 체코어, 영어 3개 언어를 모두 가르치기로 했어요. 한나야, 체코어로 사랑은 뭐라고 하지? 제가 물어봤어요. 라스카. 한나가 정확하게 답했어요. 한국어로는 사랑이요. 한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완도 체코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나와 저를 위해서였죠. 도불이 된. 시완이 어설프게 발음했어요. 발음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칭찬해줬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은 정말 특별했어요. 아침에는 한국 음식을 먹고 저녁에는 체코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구라시를 만들어 볼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구라시가 뭐예요?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체코의 전통 요리예요. 정말 맛있어요. 체코 요리를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음식을 나누면서 더욱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어요. 한나는 두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할머니께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저에게 체코어로 말하기도 했어요. 엄마,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체코 사람이에요. 한나가 물어봤어요. 둘 다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제가 답해줬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경주, 제주도, 부산 등등. 한나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와, 불국사가 정말 예뻐요. 한나가 감탄했어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야. 시완이 설명해줬습니다. 체코에도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한나가 처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나라를 보는 거였어요. 프라하가 정말 아름답네요. 시완이 말했어요. 체코의 자랑거리죠. 제가 뿌듯하게 답했습니다. 한나는 프라하 성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엄마 나라도 정말 예뻐요. 두 나라를 오가며 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성공 사례로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강연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였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강의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에서 온 일로나입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제 이야기에 학생들이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언어도, 문화도, 음식도 다 달랐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는 걸 깨달았죠.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한나는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나요? 한나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라고요.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KBS 다큐멘터리 팀에서도 촬영 요청이 왔습니다. 일로나 씨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정말요? 영광이에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통해 저희 가족의 일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한나가 체코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 등등.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가족일 뿐이에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국제포럼에서도 연설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외국 참석자들이 관심 깊게 들어주었어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의 포용력은 정말 놀라워요. 한나도 이제 4살이 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한국어, 체코어, 영어 다 할 수 있어요. 한나가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유치원에서도 한나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특별한 아이로 여겨졌거든요. 한나 엄마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나 친구가 물어봤어요. 체코 사람이에요. 정말 멀리 있는 나라예요. 한나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시완도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다문화 가정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상사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일로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어요. 이제 일로나는 체코 여성이 아니라 우리 집 며느리야.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2년 전 LA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지막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체코에서 온 제 부모님과 한국의 시부모님이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어머니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웃음소리는 같았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나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엄마, 할머니들이 친구가 된 것 같아요. 한나가 말했어요. 맞아,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의 가족이야. 이렇게 해서 저희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어 사랑과 인내로 이어진 아름다운 가족의 탄생이었어요.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이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한 삶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과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처럼 말이에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더욱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제 6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한국의 초등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세계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체코에 대해 발표했어요. 한나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발표했는데? 체코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이고 프라하는 동화 같은 도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체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도 말했어요. 한나의 발표를 듣고 친구들이 체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한나 덕분에 아이들이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한나가 다른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시완은 외교부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한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문화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로나 덕분에 유럽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시완이 말했어요.
당신도 저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 줬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체코 문화원을 설립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체코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문화원 설립 회의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일로나 씨가 살아있는 문화 교류의 상징이에요. 관계자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니신다고 해요. 우리 며느리는 외국 사람인데도 김치를 정말 잘 담가. 어머니가 이웃들에게 자랑하신다고 시완이 전해줬어요. 어머니가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체코에 있는 제 가족들도 이제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여기고 계세요. 1년에 2번은 한국을 방문하시거든요.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어. 체코 아버지가 불고기를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위도 정말 좋아. 체코 어머니가 시완을 보며 웃으셨어요. 양쪽 부모님들이 서로 친해지신 것이 정말 감사해요.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거든요. 제가 쓴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체코 여자의 한국 며느리 되기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담을 담은 책이에요. 정말 솔직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독자들의 후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북토크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다문화 가정의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일로나 씨 덕분에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한 독자분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한나도 이제 동생이 생겼어요. 작년에 둘째 아들 토마스를 낳았거든요. 체코식 이름과 한국식 이름을 모두 가진 아이예요. 토마스야, 누나가 체코어 가르쳐 줄게. 한나가 동생을 돌보며 말했어요. 아직 말도 못하는데?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리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빨리 배울 거예요. 한나가 동생에게 체코어로 자장가를 불러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랑스러워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져서 여러 나라에서 방영되었어요. 특히 유럽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해요. 한국의 포용력과 가족 문화가 인상적이라는 반응이 많아요. 제작진이 전해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기뻐요. 제가 답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에서 다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해 주셨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로나 씨가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대표하는 성공 사례예요. 장관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다문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완도 제 활동을 적극 지지해주고 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어. 시완이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요즘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체코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 일도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는 거죠. 한국의 정이 무엇인지 아세요? 체코 관광객들에게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마음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거예요. 관광객들이 제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더라고요. 한나는 이제 꿈이 생겼어요. 엄마, 나도 커서 외교관이 될래요. 한나가 말했어요. 외교관이. 응. 한국과 체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한나의 꿈을 들으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겪었던 경험이 한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난주에는 LA에 다시 가봤어요. 시완과 처음 만났던 그 미술관에 가족들과 함께 갔거든요. 여기서 아빠와 엄마가 처음 만났구나. 한나가 신기했어요. 맞아.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지. 그때 그 작품이 아직도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시완과 제가 처음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 작품이요. 이 작품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완이 6년 전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당신과 만나게 해준 고마운 작품이에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나와 토마스도 그 작품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우리 가족의 시작점이구나. 시완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이제 저는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체코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지 않았어요. 두 개의 문화가 제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거든요. 일로 나는 이제 한국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세요.
체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답해드려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은 두 나라의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계속할 예정이에요. 한나와 토마스가 자라서도 이런 가치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노력한다면 어떤 차이도 극복할 수 있어요. 언어, 문화, 관습의 차이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한 삶을 만들어주는 선물이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국제연애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처럼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예요. 오늘도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나는 체코어로 동화책을 읽어주고 토마스는 한국어로 옹알이를 하고 시완은 두 아이에게 한국의 역사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순간들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과 체코의 청소년들이 서로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에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거든요. 젊을 때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교육부 회의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일로나 씨의 제안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담당자분이 답해 주셨어요.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매년 100명의 학생들이 양국을 오갈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나는 이제 학교에서 작은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로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한나야, 체코어로 뭐라고 인사해? 친구들이 신기해하며 물어봐요. 아호이. 한나가 씩씩하게 답해요. 와, 정말 신기하다. 한나가 친구들에게 체코 문화를 소개해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르겠어요. 지난달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체코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하셨을 때 저희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일로나 씨 가족이 양국 관계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영광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나와 토마스도 대통령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한나는 체코어로, 토마스는 한국어로 인사했죠. 정말 훌륭한 아이들이네요. 대통령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날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완의 회사에서도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요. 시완 씨 부인 덕분에 우리 회사의 유럽 진출이 수월해졌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로나가 문화적 조언을 많이 해줘요. 시완이 답했어요. 실제로 저는 시완의 회사가 체코의 지사를 설립할 때 많은 도움을 드렸어요. 현지 문화와 비즈니스 관습에 대해 조언해 드린 거죠. 요즘 한나는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체코의 유명한 작곡가 드보르자크의 곡을 연주하는 게 꿈이라고 해요. 엄마, 나중에 체코에 가서 드보르자크 박물관에 가고 싶어요. 한나가 말했어요. 물론이지. 올여름에 가자. 한나가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게 정말 기뻐요. 토마스도 이제 두 돌이 되어서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한국어와 체코어를 섞어서 말해요. 마마. 토마스가 저를 부를 때 써요. 아빠. 시완을 부를 때는 한국어로 해요. 바비치카. 할머니를 부를 때는 체코어로 해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사용하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대견해요. 최근에 저는 한국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고 있어요.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고정 게스트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일로나 씨는 다문화 가정의 성공 모델이에요. MC분이 소개해 주셨어요. 성공이라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제가 답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다문화 가정들의 고민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상담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서 힘들어요. 한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모든 걸 해결해줘요. 제가 위로해드렸어요. 제 경험담을 들은 분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노력해보겠다고 하실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일로나야, 우리 집 된장 비법을 너에게 전수해줄까? 정말요, 어머니. 너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당연히 알아야지.
시어머니의 된장 담그는 비법은 3대째 내려오는 가문이 비밀이었어요.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정말로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였죠. 고마워요, 어머니. 꼭 잘 배워서 한나와 토마스에게도 전해줄게요. 그래야지. 우리 손자, 손녀들도 알아야 해. 된장 담그는 과정을 배우면서 한국의 깊은 전통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 같았거든요. 체코에서도 제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체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화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다고 해요. 한국에 대한 체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늘었어요. 기자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기뻐요.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거든요. 실제로 체코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영향도 있지만 저 같은 성공 사례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나는 이제 꿈이 더 구체화되었어요. 엄마, 나는 커서 외교관이 되어서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할 거예요. 한나가 말했어요. 어떤 평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요. 엄마와 아빠처럼요. 한나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이런 꿈을 갖게 되었다니. 엄마가 응원할게, 한나야. 요즘 저는 책 2번째 편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한나와 토마스의 성장 과정을 담을 예정이에요. 아이들이 두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장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출판사 편집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책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에게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상담해드렸던 다문화 가정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일로나 씨 덕분에 시어머니와 완전히 화해했어요. 그분이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저희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걸 느껴요. 시완도 요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체코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나와 토마스가 체코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할 때 아빠도 함께 하고 싶어. 시완이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시완의 체코어 실력이 늘면서 저희 가족의 소통이 더욱 풍부해지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많아요. 한나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1년 정도 체코에서 생활해 보려고 해요. 아이들이 체코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거든요.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시완이 제 계획에 동의해 주었어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형이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거든요.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